정청래를 죽이려는 이른바 국공합작의 실체가 이제 조금씩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처음엔 그냥 정청래 한 사람을 향한 공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최민희 의원의 설명을 듣고 나니까 퍼즐이 완전히 다르게 보입니다. 진짜 목표가 정청래만이 아니었던 겁니다. 정청래를 밀어주는 당원들, 정청래와 함께 개혁을 밀어붙이는 정치인들, 그리고 무엇보다 민주진영의 여론을 만들어내는 뉴스공장과 매불쇼. 왜 이렇게까지 김어준을 공격했는지, 왜 진보 언론까지 정청래 때리기에 합류하는 것처럼 보였는지 드디어 이제 하나씩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작에 앞서 오늘 내용이 더 많은 민주진영 지지자들에게 알려질 수 있도록 영상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정중하게 부탁드립니다. 언론이나 유튜브 지형이 기울어져 있는 건 슬프지만 어떻게 보면 흔한 일이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런데 최근의 사태를 좀 복기해보면 진보 진영 언론들까지 합세하는 것처럼 보인다거나 김어준 공장장께서는 이걸 국공합작이라고 표현하시기도 했었는데, 여기서 더 심각한 건 이 기류의 민주당 내부 다수의 의원들도 합세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게 차이라면 차이일 것 같습니다. 가방위원장 출신이고 또 민주당 내부에 계신 의원으로서 보시기에 이런 상황을 바라보는 분들께서 어떻게 좀 받아들이고 해석하는 게 좋을까요? 말씀하신 이게 이제 주로 공론장에 대한 얘기입니다. 민주사회에서 기본은 공론장이 형성돼야 되고, 여기서 다양한 의견이 나와야 되고, 토론이 돼야 되고, 결론을 도출하는 사회잖아요. 비판적인 전망이. 그래서 이 공론장을 담당하는 세력이 누군가의 문제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회 전체에 개혁, 반개혁 세력의 포지션이 있고, 거기에서 언론이 어디에 힘을 실어주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조중동 보수 언론, 보수 종편, 그리고 그에 따른 대부분의 인터넷 매체 등등 보수 매체들이 김민석 후보에게 우호적인 것은 김민석 후보가 정청래 후보에 비해서 덜 개혁적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반개혁 세력들이 덜 개혁적인 김민석 후보를 밀고 있다. 전 이렇게 보고요. 그러면 진보 언론들은 왜 그러느냐? 저는 진보 언론들의 타겟은 정청래 대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뉴스공장과 매불쇼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2008년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민주진영이, 민주당이 그때 530만 표로 대선에서 패한 이후에 갈 길을 잃고 헤매고,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님을 그렇게 떠나보내는 일이 생겼을 때, 그때 그 현상을 타개할 때 언론이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의제를 던져서. 그 역할을 한 게 낙곰수였어요. 보통은 진보 언론이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역할을 못했어요. 낙곰수가 그 역할을 하면서 이제 제도권 언론이 아닌 뉴미디어의 새로운 영역, 팟캐스트라는 영역에서 김어준 총수가 새로운 시대에 의제를 던지는 중심으로 자기 존재를 드러낸 게 낙곰수였어요. 그런데 지금 가만히 보시면 민주당 지지자들이 가장 많이 보는 방송이 한겨레 방송이 아니에요. JTBC 방송이 아니에요. MBC가 아니에요.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이에요. 이게 TBS에 있을 때는 더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들이 보기에 뉴스공장이 절대 강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진보 의제를 둘러싼 스스로 진보라고 생각하는 매체들의 경쟁이 또 하나의 키워드다. 지금 김어준 공장장의 영향력을 줄이기 위하여, 그래야 이제 이게 나눠지잖아요. 유튜브 다른 채널에도. 그래서 생기는 일입니다. 의제 경쟁. 저는 최민희 의원의 이 설명을 듣는 순간 솔직히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그래서였구나. 그동안 이해가 안 됐던 장면들이 갑자기 하나씩 맞춰지기 시작합니다. 정청래를 향한 공격이 그냥 정치인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한 전당대회 과정의 정치적 공격이 아니라, 진짜 싸움은 정청래 개인을 둘러싼 싸움이 아니라 민주진영의 공론장을 누가 장악하느냐는 싸움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정치에서 권력은 대통령이 갖고 국회의원이 갖고 당대표가 갖는 것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중요한 문제인지 결정하는 사람도 엄청난 권력을 갖습니다. 오늘 국민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게 만들 것인가? 어떤 사건을 하루 종일 이야기하게 만들 것인가? 어떤 문제를 그냥 묻히게 만들 것인가? 이걸 결정하는 힘. 이게 바로 의제 설정권입니다. 과거에는 그 힘을 거의 대부분 기존 언론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신문 일면에 무엇을 올릴지, 저녁 뉴스 첫 꼭지에 무엇을 배치할지, 어떤 정치인의 말을 크게 받았을지, 무엇을 아예 보도하지 않을지, 그 선택에 따라 국민들이 하루 동안 생각하는 정치적 의제 자체가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구조에 균열이 생겼습니다. 최민희 의원이 이야기했듯이
이명박 정부 시절 기존 진보 언론이 충분히 하지 못했던 역할을 낙곰수 같은 새로운 미디어가 하기 시작했고, 그 흐름이 이어지면서 지금은 뉴스공장과 매불쇼 같은 거대한 뉴미디어 공론장이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제 민주진영 지지자들이 정치적 의제를 받아들이는 통로가 기존 언론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신문이 아무리 어떤 사건을 크게 때려도 다음날 아침 뉴스공장에서 다른 자료를 보여주고 매불쇼에서 전혀 다른 관점으로 분석해버리면 그 프레임이 그대로 먹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존 언론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환장할 일이겠습니까? 예전에는 우리가 제목을 정하면 그게 하루의 제목이었습니다. 우리가 프레임을 만들면 정치권이 그 안에서 싸웠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니요. 저는 그렇게 안 보는데요? 라고 말하면서 수십만 수백만 명에게 직접 이야기할 수 있는 공론장이 옆에 생겨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단순한 조회수 경쟁이 아니라 권력 경쟁이라는 겁니다. 누가 민주진영에서 오늘의 의제를 정할 것인가? 기존 언론인가? 아니면 뉴스공장과 매불쇼를 포함한 새로운 미디어인가? 저는 최민희 의원의 설명에서 바로 이 대목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놓고 보니까 몇 달 전 있었던 한 사건이 다시 보입니다. 장인수 기자의 공소 취소 거래설 논란입니다. 당시 장인수 기자가 뉴스공장에 출연해서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 문제와 검찰개혁 사이에 거래가 있었다는 취지의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여기까지는 논쟁할 수 있습니다. 기자가 중대한 의혹을 제기했고 그 내용이 사실이냐 아니냐를 검증하면 됩니다. 틀렸다면 책임을 묻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논쟁이 점점 장인수 개인의 취재가 맞느냐 틀리느냐를 넘어서 김어준은 왜 저 사람을 출연시켰느냐, 뉴스공장도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니냐는 방향으로 번지기 시작했죠. 왜 기자 한 사람의 발언에서 시작된 문제가 그 사람에게 마이크를 준 플랫폼의 영향력 문제로까지 확대됐을까?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발언자가 문제라면서 어느 순간부터 마이크까지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이크가 죄를 지었습니까? 이렇게 놓고 보니까 최민희 의원이 말한 진보 언론의 진짜 타깃은 정청래가 아니라 뉴스공장과 매불쇼일 수 있다. 이 이야기가 갑자기 굉장히 다르게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정청래 한 사람만 당대표가 된다고 개혁이 되는 게 아닙니다. 정치인이 아무리 무언가를 밀어붙이고 싶어도 국민들이 왜 필요한지 모르고 언론이 매일 반대 프레임만 쏟아내고 그걸 반박할 공론장이 없으면 정치인은 순식간에 고립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개혁 세력에게든 정치적 힘만큼 중요한 것이 그 개혁을 국민에게 설명할 수 있는 공론장의 힘입니다. 여기서 퍼즐이 맞지 않습니까? 정청래를 공격하며 정청래 주변에서 개혁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공격하고 있는 이 기괴한 모습, 그리고 동시에 뉴스공장과 매불쇼 같은 민주진영의 거대한 공론장이 동시에 타겟이 됐습니다. 각각 하나씩 떼어놓고 보면 전혀 다른 사건처럼 보이지만 최민희 의원의 해석대로 이 모든 것을 의제 설정권을 둘러싼 싸움이라는 하나의 판 위에 올려놓으면 갑자기 방향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김어준이 이른바 국공합작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여기서 정말 위험한 착각 하나를 반드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일부에서는 뉴스공장 영향력이 너무 세니까 조금 줄어들어도 되는 것 아니냐, 뉴스공장이 없어지면 다른 민주진영 유튜브들이 크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게 플랫폼과 알고리즘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생각이라고 봅니다. 사람이 정치방송을 볼 때 나는 오늘 민주진영 콘텐츠를 정확히 2시간 소비해야지, 이렇게 시간을 배정합니까? 뉴스공장 1시간이 사라지면 매불쇼 20분, A채널 20분, B채널 20분으로 예쁘게 자동 분배됩니까? 안 됩니다. 사람은 채널을 단순히 정보 때문에만 보는 게 아닙니다. 습관 때문에 봅니다. 진행자에 대한 신뢰 때문에 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틀어놓기 때문에 봅니다. 거기에서 어떤 사람을 알게 되고 그 사람의 채널로 넘어가고 거기서 또 다른 콘텐츠를 발견합니다. 하나의 거대한 채널 주변에는 수많은 작은 채널과 정치인과 평론가와 시청자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게 생태계입니다. 그러니까 뉴스공장이나 매불쇼 같은 거대한 채널 하나가 무너지면 그 시청자들이 다른 민주진영 채널로 예쁘게 이전되는 게 아닙니다. 일부는 이동하겠죠. 하지만 일부는 그냥 정치 콘텐츠 자체를 안 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일부는 알고리즘에서 정치 콘텐츠와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일부는 완전히 다른 정보 환경으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기둥이라고 생각합니다. 건물에 큰 기둥 하나가 있습니다. 그 기둥이 너무 크다고 제가 무게를 너무 많이 받네 하면서 뽑아버리면 그 무게가 옆 기둥으로 사이좋게 나눠질까요? 아닙니다. 천장이 내려앉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있던 작은 것들이 먼저 깔립니다. 뉴스공장이 잘 되니까 뉴스공장만 좋은 게 아닙니다.
거기 출연한 정치인이 알려지고 거기 출연한 평론가가 알려지고 거기에서 다룬 의제가 다른 수많은 채널로 퍼집니다. 매불쇼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대한 공론장은 자기 혼자 트래픽을 먹어치우는 블랙홀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주변으로 사람을 보내는 허브의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그 허브를 무너뜨리면서 걱정 마, 사람들이 다른 진보 채널 보겠지 라고 이야기한다? 저는 이걸 정말 멍청한 생각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간단했으면 이명박 정부 시절 민주진영이 그렇게까지 힘들 이유가 없었습니다. 공론장을 읽는다는 것은 방송 하나를 읽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국민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설명할 통로를 읽는다는 뜻입니다. 정청래 죽이기는 정청래 한 사람을 정치적으로 낙마시키는 것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정청래와 함께 강한 개혁을 요구하는 세력을 약화시키고 그 개혁을 지지하는 민주진영의 거대한 공론장을 흔들고 결국 그 공론장이 갖고 있던 의제 설정권까지 약화시키는 것. 만약 결과가 그 방향으로 흘러간다면 누가 가장 좋아할까요? 이걸 생각해야 합니다. 검찰 개혁이 끝난다고 개혁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언론의 책임, 포털의 문제, 정부 광고, 미디어 권력의 문제 역시 앞으로 계속 정치권에서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싸움이 시작되기도 전에 언론 개혁을 요구할 정치인은 악마화되고 그 사람을 지지하는 뉴미디어는 신뢰를 잃고 그 공론장을 만든 사람들은 문제적 인물로 낙인 찍혀 있다면 개혁이 시작됐을 때 누가 국민에게 설명합니까? 저는 그래서 지금 벌어지는 일을 가볍게 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어준을 좋아하느냐 싫어하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매불쇼를 좋아하느냐 싫어하느냐의 문제도 아닙니다. 정청래를 지지하느냐 아니냐보다도 더 큰 문제입니다. 민주진영이 자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독립적인 공론장을 유지할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보수 언론이 강하다고 욕하면서 정작 민주진영이 가진 몇 안 되는 거대한 공론장을 민주진영 스스로 때려 부수기 시작한다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조선일보가 약해집니까? 보수 종편이 사라집니까? 기존 언론의 영향력이 자동으로 줄어듭니까? 그냥 우리 쪽 마이크만 작아지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왜 민주진영의 목소리가 국민들에게 전달되지 않지? 라고 고민하면 그때는 너무 늦게 되겠죠. 이번 문제의 본질이 결국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언론의 가장 무서운 권력은 거짓말을 하는 권력도 아닙니다. 누군가를 욕하는 권력도 아닙니다. 무엇을 이야기할 것인지 결정하는 권력입니다. 어떤 사건은 온 국민이 알게 만들고 어떤 사건은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만들 수 있는 힘. 무엇을 질문해야 하는지, 누구를 의심해야 하는지, 무엇에 분노해야 하는지를 정하는 힘. 그게 의제 설정권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벌어지는 일이 단순히 정청래 한 사람을 향한 공격이라고 보시는지 아니면 뉴스공장과 매불쇼까지 포함한 민주진영의 공론장과 의제 설정권을 둘러싼 더 큰 싸움이라고 보시는지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진영이 가진 공론장을 우리 스스로 무너뜨리는 일만큼은 절대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내용이 더 많은 민주진영 지지자들에게 알려질 수 있도록 영상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정중하게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